한강 작가의 작품을 출간했던 민음사 관계자들이 유튜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 자, 마츠 말름 이사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그 놀라운 순간, 최초 발표 순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있죠.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스웨덴어로 발표합니다. 한강 그러죠. 처음에 놀라요. 못 알아듣는 거죠 처음에는. 자, 이제 댓글창에 한강 와 난리 났어요. 터졌습니다. 한강 영어로 다시 발표하는데 한강 그러죠 영어로. 그죠? 한강 그럽니다. 한강 그러죠 영어로. 자, 이게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초 여성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말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직접 발표하는 순간 마츠 말름 스웨덴 할리먼 이사의 발표 순간 한번 볼게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한강.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라고 밝혔어요.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드러내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습니다 라고 스웨덴 할리먼에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자, 한강의 작품 세계를 한번 잠시 들어가 볼게요.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2014년의 어느 여름밤, 작가가 마주했던 꿈에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써내려가기를 7년, 제주 4.3의 참상을 다룬 소설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애도를 끝내지 않는,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자, 애도를 끝내지 않은,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제주 4.3 사태의 아픔을 소설로 쓴 거죠. 제주 4.3 사태. 정부 군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수만 명이 그냥 학살을 당했어요. 제대로 애도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도를 끝내지 않은,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로 대단합니다. 죽었어도 죽지 못한 자, 살았어도 살아있지 못한 자의 시선으로 5.18의 아픔,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을 바라본 소년이 온다.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상실의 아픔을 다룬 히라버 시간 등 그는 인간의 상처와 고통에 천착해왔습니다. 글쓰기로서 해야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 한강 작가는, 저는 예전에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이 고통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폭력성, 육식을 하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죠. 살인이 아니고 죽이게 되잖아요. 동물들을 죽이게 되는 인간의 폭력성에 착을 해서 채식을 어느 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폭력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자꾸 몸이 말라갑니다. 여유어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도 계속해서 이 육식을 거부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어느 날은 식물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물이 되고 싶은 거,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고 햇빛과 물이 필요하다. 그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자, 이
몸에서 나무 가지가 자라나고 또 이 다리에서 뿌리가 자라나고 나무에 뿌리가 자라나고 하면서 하는 이 식물이 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 읽으면 정말로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인간을 묘사할 수 있겠나 싶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읽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리얼하고 생생한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여튼간에 이 작가의 이 작품 세계는 대단했어요. 읽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문학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정말 멋져요. 자, 이 작가가 보니까 전에 노래도 작사도 하고 또 작곡까지 했네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가만 부르는 노래, 이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정말로 음색이 예쁘죠. 좋다. 야, 좋아요. 가만 부르는 노래. 야, 한강 작가 대단하네요. 이 가사도 직접 다 시적이잖아요.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직접 다 쓰고 작사 작곡까지 다 했다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보니까 자, 작가 한강이 만들고 부른 노래 이야기. 노래도 잘 불러요. 보니까 와, 끝장입니다. 보니까 한강 작가 수상 소식. 이 보니까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주 4.3 사태, 히라버 시간, 채식주의자 흰, 이런 책들이 전체가 다 이 한 권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노벨 문학상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전체가 다 노벨 문학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사서 하나하나 저도 다 읽어볼 생각인데요. 여기는 한강 작가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만 책방이라고 합니다. 책방. 아주 작죠.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책방 오너리네요. 보니까. 여기는 한강 작가의 서울 북촌에 산다고 그러는데 북촌 집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작가 기자들이 뻗치기 취재를 하고 있고 보니까 한강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소감. 기자회견은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자, 그냥 서면으로, 짧은 서면으로 대신했어요.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자신을 놀라게 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작가 한강. 자,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죠.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모든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라고 안 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한강 작가가 결정을 했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전합니다. 출판사 세 곳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장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한강 작가가 지금 전쟁통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에서 이렇게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무슨 즐거운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냐. 정말로 한강 작가답습니다. 한강 작가다워요. 채식주의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예, 미국 아마존 최대 인터넷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당당하죠. 자랑스러워요. 베스트셀러 10개 중 9개는 한강 작품이다. 외신은 노벨상 신드롬을 조명하고 있다. K문학 영향력 확대 기대. 책 판매량 수천 배 폭주 등 상세 소개. 세계 무대에 올라선 K문학, 외신도 주목한 한강의 열풍. 수천 배 팔리고 있다. 줄 서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제도 30만 부, 그제도 또 30만 부도 팔리고 그렇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어요. K컬처, K문학, 이제 K소설까지 대단합니다. 서점과 한강 열풍에 서명 있는 초판 인쇄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서명, 한강 작가가 서명 있는 1쇄 판이 50만 원. 자, 정말로 가치 있죠. 25만 원, 30만 원, 10만 원 쭉쭉 나오네요. 15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대단한 한강 열풍. 책 판매량 급증, 작별하지 않는다. 3,422배 폭증.
한강책 판매 3,960회 폭증에 오픈런 해도 못 산다. 재고 준비 미처 못해. 지금 서점가에서 난리 났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1위에서 10위까지 다 싹쓸이하고 있어요. 싹쓸이. 아, 난리네요. 난리. 자, 지금 판매 매진. 오픈런 해도 못 산다. 재고 준비 미처 못해. 완전히 통일했고 서울시에서도 오세훈이가 웬일로 한강 작가 대표작 특별 전시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앞에서는 이 이념도 지금 없는가 봅니다. 지금 괜히 친한 척 하는 거죠. 지금 국힘이 이놈들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한강 작가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수천 명 작가들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불이익 주고 이 책도 안 팔리도록 여러 작업들을 했잖아요. 못 팔도록. 그런데 불구하고 이 뻔뻔하게 오세훈이는 이러고 있네 보니까 이 노벨 문학상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경도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윤 대통령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가 보낼 만한 입장은 아니야. 보니까 윤석열이가 뻔뻔하게 이명박 박근혜에서 이 윤석열까지 이런 막말을 했어요. 윤석열 인문학 공부에 대학 4년 너무 아깝다. 그런 건 소수만 하면 돼. 이런 막말을 한 작자입니다. 21년도 9월 16일이네요. 보니까. 아니 우리말을 뭐하러 또 배우냐 이런 얘기도 해요. 국어가 재미없다. 2023년도에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대사한 짓거리야. 이거. 그냥 미친 소리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교과서도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교과서를 본 적이 없대요. 교과서를 본 적이 없다면서 교과서 퇴출, 교과서에 이미 있는데 이런 교과서 만들라. 국어가 재미없었다. 청록파 등 배우는 게 국어냐? 이런 거 배워서 뭐하냐? 국어는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뭐 국어 언어는 배울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한데, 무슨 네가 노벨 문학상을 축하 메시지를 하고 그러냐 이거죠. 문체부도 마찬가지. 문체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차관 또한 마찬가지. 어떤 작자인지 한번 볼게요.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모두 다 일성으로 축하를 하는데 대통령이 지난 7월 임명한 용호성 차관이 문제예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차관이 문제예요.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작가 한강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블랙리스트에 한강을 포함해서 이 용차관, 용호성 차관, 지금 현재 문체부 차관이라니까요. 이자가 이런 짓거리를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거야.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2014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용 차관은 문화예술계 배제 인사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문체부에서 처음에 축하 메시지가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축하 메시지가 없다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탔는데 이런 자가 차관으로 있는데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장관은 누굽니까? 유인촌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에.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용호성 차관은 블랙리스트 백서에 용호성 차관? 수차례 언급되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아. 사회를 요구한 3인 중 하나이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또 문체부로 문화예술계 배제 인사 명단을 전달을 한 바도 있고요. 자, 유인촌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작자들이 문체부 장관,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리가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자, 5.18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소년이 온다서 정면으로 응시. 이 작가, 한강 작가는 제주 4.3 사태, 그리고 5.18을 주로 다뤘어요. 보니까 두 개의 작품이, 큰 작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18, 4.3 사태, 이 민감한 주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했던 거죠.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 과거 블랙리스트에 교육청은 유해 도서로 폐기까지 했다. 블랙리스트에 사상 검증까지 했고 한강 작가에 가해진 정치적 탄압 이런 정부입니다. 보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해요. 이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박근혜는 한강 작가에 대해 축전까지 거부했어요. 그 당시에 채식 주자가 맨부커상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맨부커상 전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맨부커상을 수상했는데 축전을 거부했다라고 그러죠. 이 한강 작가 측은 줘도 안 반갑다. 네가 주는 건 반갑지도 않다.
딸은 청와대 점심 초청해도 안 간다고 했다. 한승원 작가가 일침. 아버지가 한마디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불러도 안 가, 너희들.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서 불러도 안 갈 거예요, 한강 작가는. 이 문학 작품 세계를 보면은 이 보수 얘네들 하는 짓거리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온 몸과 이 영혼이 울리도록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윤석열이 대화가 맞겠습니까? 블랙리스트의 사상검증까지 작가 한강에 가해진 정치적 탄압.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맨부커상 수상 축전 거부. 정부 도서심사에서도 제외.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퇴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교육감이 한마디 하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움직였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축하 메시지 보낼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탄압을 했는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소설 소년이 온다. 시대의 아픔을 응시한 한강 작가는 9,400여 명의 문학의 인사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2016년 3월 열린 파리 도서전. 프랑스 행사 주최 측이 한강 작가를 초청했지만 한국의 문체부는 오히려 산하기관에 한 작가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런 나쁜 짓거리를 했어요. 파리 도서전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김현수, 김혜란, 한강 작가, 그다음에 임철호 작가 등의 배제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정부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책을 비치하는 사업에서 제외됐고 봐봐요. 정부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사업에서도 제외됐다. 소년이 온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이렇게 프레접한 정부예요, 이게. 그래서 각급 도서관에서 제외됐다니까 죽일 놈들입니다. 왜 사상검증을 하냐고, 문학작품에 대해서. 당시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길 거부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2013년에 대부분의 이 소설을 썼는데 그때는 굉장히 암울했죠. 책이 나오면 신문에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순환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소설 채식주의자 2권이 폐기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경기도 교육청은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한 바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은 과거 블랙리스트 진짜 나쁜 놈들이죠. 경기도 교육청. 한강 작가의 봉준호, 박찬욱, 황동혁 감독까지 블랙리스트 5.18 광주 민. 자, 한강 작가가 과거에 이런 일도 했어요.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볼게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 도시의 모습에는 그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방송까지 진행을 했어요. 보니까 예쁘네요. 보니까 목소리가 어떨까요? 너무 아름답죠. 예쁘고. 우리네 사는 모양새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사람 사는 냄새를 담기 위해 앞장서 온 분 함께 만나보시죠. 김진 에너지라는 별명이 김진 에너지나 김진애 지내오신 분의 어떤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김진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풋풋하네요. 김진애 전 의원이죠. 국회의원. 자,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건축. 자, 이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아주 희귀 영상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김진애 에너지, 김진애 전 의원을 한강 작가가 36세 때 인터뷰한 방송 실력. 정말로 대단하네요, 보니까. 8박 미인이에 보니까. 자, 시도, 처음에 시인으로 등단했죠.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노벨 문학상에 노래 작사 실력에 노래까지 잘 불러 보니까 잘 만들고 또 방송 진행 실력까지 아주 그냥 만능 예술가네. 만능 예술가, 만능 키 워먼이에요 보니까. 자, 한강 작가 대성할 겁니다. 대성하세요. 이미 대성했죠. 자, 축하합니다. 온 국민이 모든 길을 다 모아서 한강 작가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